울산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주식회사 베이비플래너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사 신숙경입니다. 저희들이 임신, 출산, 육아의 그 개념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4차 산업시대라 하더라도 AI가 할 수 없는 부분,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교류가 되고 공감이 되면서 뭔가 전달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분은 사실은 상관없어요. 육아 경험이나 출산의 경험을 그 옆에서 지켜보거나 경험이 없다 그러면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그래서 더 필요한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해서 아기를 안 놓는 출산보다는 둘째, 셋째를 안 놓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아이에 대한 애착 형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되게 강한 부분들을 부모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아이와 부모의 소통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애착 형성에 더 많이 앞으로는 계속 치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베이비 플래너가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망을 본다면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부모라는 입장에서 안전하고 빠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전망이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비 플래너의 개념은 정직원의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다 경단녀들이 베이비 플래너를 많이 하시거든요. 60분 정도 코칭을 하고 25,000원 이렇게 지금 지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맞는 회원이 많다 그러면 그 수입이 늘겠죠. 시간당 25,000원, 3만원 정도의 그거를 컨설팅료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고려하는 점은 일단 그 엄마의 성향, 그 다음에 대상자가 엄마이기는 하지만 그 엄마의 대상이 유아의 성장 과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출산, 육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지금 뭐 생후 5개월이냐, 12개월이냐, 내지는 뭐 3살이냐, 5살이냐에 따라서 코칭해줘야 되는 과목들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성향 플러스 그 엄마가 지금 케어를 해야 되는 아이의 개월수를 고려를 해서 엄마한테 이제 정보 전달이 되는 부분이고,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한 번씩 집으로 저희들은 1:1 방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자기 집안 환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엄마들은 이제 따로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집을 같이 보면 집안 환경이라든지 안전점검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걸 꺼리는 엄마들이 이제 외부에서 만나게 되면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뒤져서 보고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굳이 돈을 지불해가면서 코칭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엄마 성향도 중요하지만 아기의 성향도 그리고 집안 환경 이런 걸 같이 봐서 콘텐츠를 담당 선생님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A라는 어머니를 맡게 되면 12개월 동안 밀착을 해서 그 어머니에 맞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성향을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엄마의 그런 지금 어떤 상황에 놓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고, 공통적인 거, 부모라는 입장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부모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부모, 뭘 할 때 의존을 하고 서로가 도와주는,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못한 것을 무조건 끌어서 그 아이의 뭔가 인생을 맞춰줘 나가는, 그거는 부모의 올바른 형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부모란
아이 눈에서 바라보고 아이 눈에서 생각을 해주고 아이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게 부모가 아닌가 싶네요. 하루는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모 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출산 후 5개월 된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이제 이 가정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으로 들어가서 그 구에서 왜 지원을 받는 가정인가 봐요. 근데 저희가 가서 이제 코칭을 해줬던 그거는 뭐냐면 아기는 태어난 지 5개월이 됐는데 5개월이 됐으면 키로수가 최소 7, 8kg는 돼야 되는데 아직도 신생아 몸무게를 밖에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5개월이 된 아이를 아직도 신생아 분유양큼만 먹이고 있고 아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직장을 실직을 당해가지고 실제로 아이를 엄마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인터넷을 보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완전 이번에 이제 그 위급사항이 발생해서 응급실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가정을 지원을 해서 엄마 그 케어, 아기 케어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부모들한테 그런 거 코칭을 하고 심리적인 지원도 저희들이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우울증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주면서 가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아빠 취업에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박방으로 알아보고 정보 전달도 해주고 해서 어쨌든 뭐 단기지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5개월달 아이를 저희가 이제 그 돌까지 같이 7개월을 진행을 하면서 돌잔치를 해준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베이비 플래너는 어떻게 보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하는 안내사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관을 가져야 되는지 뭔가 사회에 우리가 올바른 가정, 건강한 가정의 첫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해주는 그 역할자가 베이비 플래너가 아닐까. 올바른 부모관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걸 통해 성장한 친구들이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희망을 줄 수 있는 2세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